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이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두렵고 괴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황발작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황장애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꺼리는 장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굉장히 밀폐된 장소, 예를 들어 우리가 MRI를 찍으러 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할 때 그 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못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좀 탁하고 더운 장소에서도 공황장애를 느끼고 또 꺼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자면, 자, 밀폐되고 좀 사람이 많고 공기가 덥고 탁한 장소에 굉장히 공황장애 환자들이 꺼리게 되며 이런 장소에서는 질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 중에 이제 치료를 하러 내원을 하셔서 베드에 누웠는데 베드에 커튼이 이렇게 쳐지게 되는데 그 커튼조차도 답답해서 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 이런 공통적으로 이런 밀폐되고 공기가 탁하고 더운 그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자, 호흡의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는데요. 자, 들이쉴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공기에는 산소가 약 20% 정도,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4%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이제 내쉴 때 우리가 산소를 사용하고 내쉴 때 그 공기에는 산소가 약 16% 정도 들어있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산화탄소가 약 4% 정도. 들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0.04% 들이셨지만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약 4%, 즉 100배 정도의 농도로 이산화탄소를 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호흡을 조절할 때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혈액 속에서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바로 뇌의 연수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 때는 연수에서 그것을 감지를 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서 호흡을 더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공황장애와 이산화탄소, 또 이산화탄소 불안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 두 공황장애와 이산화탄소의 관련성에 대한 그러한 논문들이나 정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축적은 뇌의 편도체의 불안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 논문에서는 이 환자들에게,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자극을 했을 때 특별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더 불편한 느낌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왜 그럼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공황장애 환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내재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불안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황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더 들여다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황장애 환자들이 불안이나 일반적인 불안이나 예기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안과 예기불안만으로 또 이 공황장애가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는 다른 일반적인 건강하신 사람과 달리 자율신경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이것이 조금 더 자극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호흡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더 심해지면 발작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자율신경계가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바로 감기불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황 발작이 올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공황장애는 이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공기가 탁한 장소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발작을 좀 조절하고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공황장애를 무조건 이런 발작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초기에 공황장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작이 나타날 때는 발작을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기가 좀 탁한 그런 장소나 공기가 좀 더운 장소에 가게 된다면 좀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황 발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진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가 발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산소를 더 들이마시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를 먼저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다고 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들이쉬려고 하기보다는 뱉어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공황 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많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 어떻게 발작을 할지 몰라서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장소를 초기에 좀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공황 발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